자, 이번에는 21년 7월 고3 학평 22번 3점 문제입니다. 이것도 경제지문이고 경제지문에서 3점짜리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 앞문제 같은 경우에는 꽤 어려운 문제였죠. 이렇게 풀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를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 순서대로 이제 문단 순서와 문제 순서가 이제 균형을 이뤄서 나오긴 했어요. 이 근데 앞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뒷 문제를 못 푸는 건 당연하단 말이야. 여기를 이해를 해야 뒷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 제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어찌됐건 이 다음부터는 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 3문단이랑 4문단과 이 표였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다른 3점짜리 문제 바로 요 그래프와 그림과 관련된 바로 이 문제일 텐데 이걸 일단 풀어볼 텐데 아직 지문은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고 문제만 일단 어디까지 내려가니? 문제만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이 전까지 일단 우리는 이 상대적 뭐 임금 뭐 상대적 뭐 뭐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보기를 일단 보면 갑국과 을국만 쌀, 밀, 수수, 귀리를 대상으로 하고 무역을 하고 있으며 4개를 무역을 하네요. 현재 갑국은 아래와 같은 노동의 상대적 수요 곡선과 상대적 공급 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의 공급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쌀, 밀, 수수, 귀리라는 대상은 또 필요로 하는 노동량이 뭐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읊어주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에 불과하잖아. 그치? 그래서 윗부분을 읽으면서 일단 이 그래프의 기본 개형인 요 녀석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딱 보니까 1, 2, 3, 4 1, 2, 3, 4 그래프 똑같고 12, 8, 6, 4, 1 나누기 2 하면 12 곱하기 2 하면 12, 8, 6, 4, 1인 거죠. 결국 이 그림과 이 문제의 이 그림은 세로축만 곱하기 2를 해놓고 일치하는 결국 이 두 그래프는 일치하는 그래프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지문의 그래프를 이해하면 될 텐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아직 지문을 안 읽었으니까 여기부터 읽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었어야지. 이거는 방금 전에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상대적 임금과 읽어봅시다 같이 국제무역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래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거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량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노동의 가격이 결정해진다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2대 1이라고 2만 원이랑 1만 원이라고 이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3배라고 그냥 말해준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 지문 윗부분이랑 앞에 21번 보기 문제에서는. 근데 이것도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더 정확하다 이거지. 만약에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면 A국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이 더 비싸지겠죠. 그쵸? 드는 자원이 많아지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B국은 A국에서 만드는 물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싸졌잖아. 환율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쵸? 환율이 올라가면 비싸지는 거죠. 좀 비슷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A국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은 B국의 입장에서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해당 재화에 대한 B국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만큼 A국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죠? 사회랑 연결 지어봐. 실제 사회랑.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 힘든 3D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이 전부 외국인들로 채워주고 있다고. 처음에는 중국인들로 채워줬었는데 중국인들도 이제 비싸게 달라 그러니까 더 동남아 쪽으로.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여기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돼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준 겁니다. 이렇게 A국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안에 B국이, 그러니까 노동의 교역이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B국이 해당 재화를 생산해요. 그럼 당연히 A국이 원래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녀석인데 A국의 노동비가 늘어난다면 B국이 그것을 좀 어떻게 좀 맛 좀 봐볼 그 건덕지가 생기겠죠. B국은 아직 노동비가 싸니까. 그쵸? 비율이 달라질 거잖아. 그쵸? 그래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변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상대적 임금은 뭐였어요? B국의 임금에 비해 A국이 얼마나 몇 배가 높은가죠. 그쵸? 3배에서 4배 직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쵸? 표에서 A국이 수출할 제품의 품목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A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서 여기 위에죠, 위죠. 이 윗그림입니다. 윗그림 여기 이겁니다. 어찌됐건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물건들은 변하지가 않지만 A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B국에서는 그걸 수입하는 그 양을 줄이고 싶겠죠. 그쵸? 제품에 대한 수요량도 줄어들겠고 당연히 조금 생산해도 되니까 당연히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생산해도 된다는 거잖아. 생산을 누가 하고 있었어? A국의 노동자들이 하고 있었잖아. 조금 생산하려면 노동자를 조금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도 제품에 대한 수요도 제품에 대한 수요량도 수요량과 수요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상대적 임금이 3.99에서 4.01로 약간 더 상승한다고 가정해봐요. 좀 더 비싸졌죠. 이때 제품 2를 생산하는 국가는 A국이 아니라 B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제품 2에서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면 안 돼. 제품 2잖아요. 제품 2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4였으니까 4보다 크면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응? 만약에 이것도 숫자를 바꿔주면 되죠.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A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4.01배가 돼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4.01이라고 가정할 때 A국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4.01보다 큰 제품은 수출한다 이거야. 근데 얘는 4잖아. 얘는 4니까 더 이상은 수출 못하게 되네. 그치? 그치? 그렇다면 제품 1만 수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수입해야겠죠. B국이 제품 2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대적인 우위가 B국으로 간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생산하는 국가는 B국이 될 것이다. B국이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는 동안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하락하겠죠. 왜냐? 제품 하나 생산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걸 뭐라고 하냐? 깡통 차게 됐으니까. 그래서 B국이 제품 2라는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는 동안 여기 말했죠.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고 이러한 A국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아요. 그게 바로 이 거래요. A국의 상대적 임금이라는 게 뭐였어요? 점점 A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노동에 대한 이 그래프는 저도 지금 여기까지 읽어놓고 봐도 처음 보는 거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같이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곡선 RD가 계산 형태를 띠는 것은 수출 제품의 품목은 그대로이나 상대적 임금의 증가로 인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 구간, 그리고 이 평행 구간은 뭐겠어요? 그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 임금의 증가가 결국 생산 제품의 변화로 이어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수요가 상대국으로 점차 이동하는 수평 구간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A국에 우리가 여기 이것도 그래프를 보자 이거야. 봐봐요. 이 아랫부분은 좀 이따 읽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A국에, 여기는 갑국 을국이라고 했는데 A국의 상대적 임금이 원래 1보다 낮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은 이 A국은 귀리, 수수, 밀, 쌀 모두를 생산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모두를 수출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임금이 점점 높아져. 노동자들의 눈이 높아져. 1, 2를 초과하게 됐어. 귀리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 역시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 임금이 증가하고 노동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왼쪽 위로 갈수록 A국의 노동자들의 노동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와 똑같은 말은 A국의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가 똑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 쌀, 상대적 임금 12대 멈추게 되는 이 쌀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A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A국에 대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쌀, 밀, 수수, 귀리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동에 대한 가격이 점점점 올라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녀석이니까 그만큼 상대적 우위가 더 높은 녀석이라는 말이겠죠. 결국 다시 표로 돌아가서 이 상대적 우위와 이 임금을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 임금을 비교를 해서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더 높은 제품을 계속 생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임금이 점점 오를수록 A국에서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녀석은 4, 3, 2, 1 순으로 많아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A국의 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A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역시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상대적 노동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 이유는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공급은 일정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러한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 구간, 생산 제품의 변화로 이어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수요가 없어져 버리고 상대국으로 이동하는 수평 구간이 번갈아 나타난다 그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공급 곡선이 수직 형태를 띠는 것은 임금이 변해도 노동자들의 수는 바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울기를 가질 수 있겠죠.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은 RS와 RD의 교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RS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교점이 경사 구간에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A국과 B국 중 한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수평 구간에 생기게 된다면, 이렇게 수평 구간에 생기게 된다면 A국과 B국 모두에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죠? 수평에서 한다면? 수평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수평이라는 말은 결국 똑같다는 거잖아. 상대적인 우위가 없다는 말이죠.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수평 때는 뭐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랬는데, 수평이라는 말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4인데 시간당 임금이 4라는 말은 두 나라 중 어디에서 생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건 살짝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보고 수송비 문제는 여기 있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RS와 RD의 교점이 A와 B 사이에 위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쌀 생산비의 우위를 갖는 국가는 이 위에 있으니까 A국이겠죠. 갑국인 거죠. RS와 RD의 교점이 B와 C 사이에 있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미를 갑국과 을국이 모두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전 상황은 어디였어요? 그 이전 상황은 여기였어요. 밀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점 올라가면서 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갑국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가고 있지만 어찌 됐든 밀 생산은 아직 갑국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말은 일단 살짝 보류해 두고요. 수요가 일부 이동한다. 이 설명 한번 찾아볼까요? 경사 구간에 형성되면 A국과 B국 중 한 나라에서, 그리고 경사 구간과 노동수요가, 이거 봐요. 노동수요가 상대국으로 점차 이동하는 수평 구간,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경사 구간은 수요만 감소한다고 됐죠. 이것도 결국은 이 위치를 잘못 봤네. B와 C 사이는 수평 구간이었네요. 수평 구간의 정의를 제대로 말했으니까 맞네요. 그쵸? 하마터면 틀릴 뻔했네. 그리고 RS와 RD의 교점이 C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C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갑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은 점점 줄어들겠군. 경사 구간에서 어떤 의미였죠? 수요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였죠. 수요가 점점 감소해 가고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 이동으로 보라 그랬죠? 감소하게 되겠군. RS와 RD의 교점이 D에 점점 가까워져 오른쪽으로 간대요. 갑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은 현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군. 이거 살짝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5번 볼게요. RS와 RD의 교점이 D와 E 사이에 요 수수 수평 구간에 갈 때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수평 구간은 모두에서 생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것을 확인해보자 이거야. D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D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위에서 볼 수 있을까? 밀의 가격, 이 생산품의 가격에 대한 언급이 위에서 나왔을까요? 수출품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죠? 아니죠.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고 있네요. 그쵸? 어떻게?
상대 그 노동비가 올라가면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뒤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노동비는 어떻게 돼요? 임금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임금은 점점 뒤에 가까워질수록 임금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쵸? 그렇다는 말은 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군. 맞네요. 어씨.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다. 그치?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 맞다고 나오는데? 내가 뭔가 잘못 본 게 있나? 다시 봅시다. A와 B 사이로 이동하더라도 A와 B 사이는 여기와 여기인데 쌀 생산비의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아서 이 말은 곧 생산하는 국가가 같다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갑국이 계속 생산을 한다 라고 봐야겠죠. 맞고 RS와 RD의 교점이 B와 C 사이로 이동할 경우 B와 C 사이로 이동할 경우 수평 구간, 밀수평 구간인데 수평 구간에서는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이 아니라 갑국에서 을국으로 이동하는 거지. 자, 2번이 답이네요. 이걸 잘못 봤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2번이 틀린 거. 을이랑 갑이랑 위치를 바꿔주시면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